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나누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MBTI ISFJ거든요. 그 중에 저는 정말 J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계획을 엄청 세우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 계획까지 세우는 걸 즐깁니다. 그런 저는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우정도둑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도 어느 정도 문학적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공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곳을 특별히 며칠 이상, 2박 3일 이상 여행하게 되면은 그곳을 나타내는 어떤 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여행하게 될 곳은 프랑스 파리여서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파리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빅토르 위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추천을 받았는데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사실 이 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렸을 적에 읽었던 노트르담의 성당, 그 책 원작이라서 뭔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잘 가지 않았는데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원래 파리의 노트르담의 곡추, 그 이야기에는 그 카지모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카지모도의 시선에서 적힌 게 아니라서 그랭구아르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 여행 준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때 한 권의 책을 더 추천을 받았어요. 소설 말고 에세이로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해밍웨이의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해밍웨이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해밍웨이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해밍웨이가 25살 젊은 시절에 파리에 체류하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에세이를 담았습니다. 그래, 이 속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우선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로는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피카소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정말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 한 장소에서 살았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기도 했었구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는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를 주로 체크를 하면서 읽었어요. 여기 보다가 보면 여기 립이라는 어떤 카페가 나오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옆에 책에 보면은 이 당시에 여기 나오는 이 에세이 장면에서 해밍웨이는 맥주와 감자 샐러드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립 레스토랑에 가서 감자 샐러드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릭상부르크 공원에서 어느 길로 나와서 센강을 따라서 어디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점, 박물관, 그런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마치 그 장소에 있다면은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전에는 해밍웨이가 있었던 곳이구나.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되게 오래된 서점인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컴퍼니 서점에서 예전에 책을 빌렸던 그런 해밍웨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밍웨이는 이 시절을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밍웨이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기 3일 전에도 파리에서 체류했던 시기에 글을 쓰고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읽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걸 느꼈어요. 저는 해밍웨이 하면은 노인과 바다의 되게 대문호의 그런 느낌? 그게 가장 많이 드는데, 여기에 나오는 해밍웨이는 자기가 쓴 소설을 저렴한 값에 생계를 위해서 팔아야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고뇌, 글쓰기에 대한 고뇌도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파리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책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런 책을 구입하기는 했어요. 여기 보면은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고 그렇긴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여행을 파리를 기억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밟았던 그 길을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파리의 노트르담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자가 파리의 노트르담, 그 노트르담 성당에 대한 건물을 보면서 나누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설명. 네, 그런 걸 보고 한번 나도 저자 이 빅토르 위고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걸 한번 함께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문학적인 계획을 하는 저의 방법이었고요. 이번 여행은 딸과 저 둘이서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행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노트예요. 노트. 얼마 전에 읽은 김신지 작가님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김신지 작가님께서는 여행을 갈 때 노트 한 권에다가 그 여행에서만 쓰는 그 도시명 같은 거를 쓰고 그 안을 나만의 책처럼 여행기처럼 채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노트 그리고 딸의 노트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저는 되게 아직 건조하게 항공편 이런 거부터 2일차에는 뭐 하는지 어디 가기로 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한번 이 속을 채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노트를 잠깐 빌렸거든요. 딸은 어떤 걸 적었는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아빠를 함께 데려간다고 아빠 사진도 붙여놓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1월 달에 옷차림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기념품 물건을 어떤 걸 살 건지도 사람들이 많이 샀는지 추천하는지를 봐놨네요. 네. 베레모를 살 건가 봐요. 그리고 가져가야 하는 물건도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여러 군데를, 우리가 가기로 한 여러 군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도 어디를 가는지, 그곳이 무엇 하던 곳인지 이렇게 알아보고 살짝이라도 보고 관심을 더 가진 다음에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국과 함께 프랑스를 가기로 했거든요. 영국에는 빅벤의 그림을 스케치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을 한번 그려 넣은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를 어떻게 채울 거냐면, 물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본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적으면 좋겠지만, 한두 페이지 정도는 그냥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스케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다면 여기에 한두 페이지 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가 다 잘 써지고 딸과 제 노트를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는 짧게 체류하고 프랑스에서 조금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통해서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이번에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파리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샹젤리제 이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딸과 함께 그 노래를 외워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오 샹젤리제의 오가 온더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감탄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온더 샹젤리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더 샹젤리제에서 온더 샹젤리제를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에서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빠에게 남겨주기로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딸이 준비한 거예요. 딸은 아빠와 함께 가는, 아빠들과 함께 가는 여행으로 이제 아빠를 이렇게 사진을 그 집에 휴대용 출력기? 그걸로 막 뽑더니 이렇게 박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막대, 만들기용으로 나온 아이스크림 막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아빠들과 함께 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이 아빠를 이렇게 앉혀놓고 아빠랑 사진을 같이 찍을 거고, 이 아빠와는 에펠탑에서 사진을 같이 찍을 거라고 하네요. 게임하는 아빠는 이제 호텔에 가면은 역할을 하겠죠. 운동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아빠들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아주 소소하고 조금은 특이한 저의 여행 계획이죠. 네. 한번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실 때 뭐 어디를 가고 루트를 어떻게 정하고 음식점은 어디를 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추억과 기억을 위해서는 좀 다르게 저처럼 이게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19세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시대를 같이 밟았던 이런 어떤 작가들의,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아는 작가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보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로 남겨보는 여행도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잘 외워지지도 않던데 딸은 외우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코러스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는 이런 시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행 계획이 있으실 때 제 영상을 보셨다면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